네, 반갑습니다. 이번 장은 이제 40장의 6절, 이제 세모형, 양자 입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존재하는 모든 실체들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갖고 있다. 바로 그 전부터 지금 배우고 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전자기파가 바로 입자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광전 효과나 고무탄 산란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보통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전자가 바로 회절이라는 파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질을 선택해야만 하는 양자 입자라고 하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적절한 성질이란 입자 또는 파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입자와 파동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입자라고 봤던 것이 파동적 성질을 가질 때도 있고, 파동이라고 봤던 게 바로 입자적 성질을 띠기도 하는 거니까, 과연 이 입자와 파동이 어떻게 서로 연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즉 뭐냐면 입자성을 띠는 어떤 실체가 파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이상적인 입자와 파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이상적인 입자란 그 크기는 없으며 공간상의 어딘가에 위치하는 걸 우리가 이상적인 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상적인 파동이란 밑에 있는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단의 진동수만을 가져서 그 크기가 무한히 길고, 그래서 그 크기가 무한히 길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파동은 그 위치가 어디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입자와 파동은 서로 간에 약간 극단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래프인 파동 1과 세 번째인 파동 2, 파동 1과 파동 2를 보면 되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둘 다 이제 진폭은 같고요. 그리고 x가 0인 지점에 마루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 1과 파동 2를 중첩하게 되면 마지막 그래프에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본문을 보자면 두 파동의 중첩에 의해 그 파동이 어떤 위치에서는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보강간섭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두 파동뿐만 아니라 더 많은 파동을 계속 중첩시키게 되면, 더 합성하게 되면 x가 0이 아닌 모든 곳에서 파동 함수의 양의 값이 있을 확률과 음의 값이 있을 확률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x가 0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소멸 간섭이 있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x가 0인 지점은 보강 간섭이라 하고 여기서 또 보강 간섭이라 하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는 밑에 있는 이것처럼 만들어지지만, 계속 더 많은 파동이 중첩되게 되면 0, 이 부근만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소멸 간섭돼서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우리가 파동 묶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파동 묶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처럼 보강 간섭이 있는 작은 영역을 우리가 파동 묶음이라고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입자라고 하면 어떤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 묶음을 입자와 한번 관련 지어 보겠습니다. 즉 파동 묶음의 이 위치가 바로 입자의 위치에 해당된다라고도 혹시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y1과 y2가 있는데, y1은 이제 첫 번째 파동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진폭은 a이고 파수는 k1, 각 진동수는 오메가1인 파동.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은 진폭은 역시 a이면서 파수는 k2, 각 진동수는 오메가2인 두 파동 y1과 y2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수란 알다시피 람다분의 2파이고 각 진동수는 2파이 f로 정의됨을 이미 그 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두 파동을 더할 때 그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 바로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가 이러한 꼴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꼴을 이용해서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y는 2a 코사인 이런 값과 그 뒤에 이렇게 쭉 긴 조금 복잡해 보이는 값으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해보면 여기서 k1 마이너스 k2를 이렇게 델타 k라고 할 수도 있고,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를 이렇게 델타 오메가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는 k1 더하기 k2를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마이너스 묶은 상태에서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로 이렇게 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함수가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주황색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파란색 점선 있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 점선을 우리가 포락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락선의 함수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대괄호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델타 K라는 건 두 파수의 차이기 때문에 그 파수 값이 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파수가 작아진다라는 건 K가 작아진다는 거니까 바로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점선의 파장이 되게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델타 오메가 값을 보면 파수가 작아지는 거니까, 파수가 아닌 각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니까 진동수가 작아진다. 그래서 파란색 점선은 그 파장은 길고 진동수가 작은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항은 두 파수의 그 이제 평균이 되는 거고, 요 각 진동수의 두 번째 항은 또 이 각 진동수의 평균값이 됩니다. 그건 여기 주황색에 이제 사이에 들어있는 이 주황색의 함수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 포락선이 없으면 진폭이 일정한 값이 이렇게 될 텐데, 이 포락선과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락선 내에서 이렇게 주황색 최종적인 함수가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락선은 두 파동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포락선은 각각의 파동과는 다른 속력으로 공간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개별적인 파동, 그러니까 파동 1과 파동 2, 각각의 파동은 그 속력이 K분의 오메가,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은 K1분의 오메가 1, 두 번째 파동은 K2분의 오메가 2로 각각 속력이 주어지죠. 여기서 K분의 오메가는 그 우리가 파동의 속력은 보통 이제 F 람다로 조금 익숙하던데, F 람다와 같습니다. 여기서 K 대신 파수 대신에 람다분의 2파이를 해놓고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넣으면 바로 이 공식이 F 람다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포락선 함수도 분명 파동의 형태니까 분명히 속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포락선 그 함수의 이 속력, 이걸 우리가 이제 군속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가 이제 그룹인데, 이 군속력, 포락선 함수의 속력은 말 그대로 요 요 분모항에 2분의 델타 K를 넣어야 되죠. 아까 조금 전 앞 슬라이드를 보면 요 앞부분, 이 부분이 포락선 함수의 지금 파수 부분이 되니까 2분의 델타 K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 부분, 오메가 부분에는 2분의 델타 오메가를 넣어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래서 2분의 델타 K분의 2분의 델타 오메가를 넣으면 바로 군속력의 속력은 델타 K분의 델타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도함수의 형태로, 즉 dk분의 d 오메가로도 바꿀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파동을 두 개만 더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수의 파동을 계속 중첩하게 되면 도함수 형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군속력은 그럼 dk분의 d 오메가인데, 여기 분자와 분모에 각각 하바라고 하는 이 2파이분의 h죠. 이 하바를 각각 곱하면 이렇게 이제 이건 상수니까 이 뒤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고, 그러면 하바 오메가가 바로 에너지 E가 됩니다. 우리 보통 에너지 E는 HF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하바 오메가가 또 HF가 돼요. 요 하바에 대신에 2파이분의 H를 넣고 요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넣으면 바로 HF가 됩니다. 마찬가지 P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하바 K 대신에 하바는 이제 2파이분의 H 넣고 K 대신에 람다분의 2파이 넣으면 람다분의 H가 되죠. 이 P는 람다분의 H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 람다가 P분의 H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dP분의 dE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 에너지에 바로 EM분의 P제곱, 이 에너지는 바로 공식 EM분의 P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EM분의 P제곱을 P 운동량으로 미분하면 EM분의 2P가 되니까 바로 그 값이 U 속력이 된다는 겁니다. 즉 파동 묶음의 요 군속력은 바로 우리가 입자에서 말했던 입자의 속력과 같다라는 거죠. 즉 파동 묶음으로 입자가 만들어진다, 파동 묶음에 바로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적합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제 파동 묶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양자 모형, 어떤 현상이라는 게 입자 또는 파동으로 설명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자라는 게 혹시 다양한 파동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 궁금증을 살펴보니까 파동 묶음이라는 다양한 파동이 만들어진 파동 묶음 안에 바로 입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것, 파동 묶음이 곧 입자의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군속력이 바로 입자의 속력과 같다라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